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7년째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예,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빠른 속도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2009년도에 총회 책자부터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09년 이게 8월 25일이네요. 임시총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설계업체 대실계획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철거업체 선정 위임의 건, 우선 그 당시에 처리했던 안건만 보겠습니다. 설계업체 도시계획업체 선정은 여러분 정관 32조 7항에 의하면 조합원 총회에서 32조 7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 도시정비법 그다음에 영역업체 계약 선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정관에도 그런 규정이 21조에 있고, 근데 그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정관 32조 7항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5천만 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장 저가를 뽑을 것이냐, 중간 가격을 써낸 사람을 뽑을 것이냐를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 총회장에서 입찰함을 개봉을 해서 뽑았더라면 가장 적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여러분이 손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총회장이. 그러면 조합의 사업비가 증가될 요인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조합의 집행자나 조합장이 함부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합은 총회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나 업체 뽑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뽑을 수가 없는 것이 벌써 안건 자체가 싸가지 없이 올라오잖아요. 뭘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이랍니다. 여러분의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위임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55페이지. 임시총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로 위임할 것을 결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존경하세요? 조합의 이사님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한을 다 포기해 넘겨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 철거업체, 설계업체 그랬고 또 철거업체도 누구인가 위임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업체는 그렇게 해서 이사회로 넘겨주셨고, 설계 대단히 중요한데 이사회로 다 넘겨주셨네요. 근데 철거업체도 넘긴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 위임의 건, 철거업체 선정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위임하고 계약 체결은 이사회로 위임한다. 건설사 이게 어디입니까? 삼성입니까? 여러분이 삼성을 또 많이 좋아하시네요. 이사님 다음으로 시공사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해야 됩니다. 좋은 집 지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금 차입 방법 결의의 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한다. 이런 건 안건이 아닙니다. 자금의 차입 방법, 상환 방법, 이율 이런 것들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여러분 조합은 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립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안건입니까? 돈 빌리면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지 어디서 빌립니까? 개똥이한테 빌립니까? 얼마 빌리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자를 얼마로 빌린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 총회 이렇게 합니까? 원래는 이율, 상환 방법, 대여금 금액이 나와야죠. 그런데 안건이 아주 멋있습니다. 기름이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사업비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인 바 알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안 되니까. 제반 사업비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또는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이율로 차입하고 재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분양대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로 위임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은 아래의 권한을 행사를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모두 이사회한테 하고 금액도 포괄 위임할 테니 알아서 빌리고 네가 계약 체결하는데 이자로 줄 것이고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양은 내가 받아준대요. 분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받는 조합원 분양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죠. 여러분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에 분양합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저기 말하면 당연히 그런 것이지. 근데 얼마를 누구로부터 얼마에 빌린다는 약정이 있어야 이건 안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계약 상대방이 없고 금액이 없는 것을 안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걸 갖다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쳤으니까 나는 돈을 마음대로 빌려서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돈 얼마 빌린지 알긴 합니까? 조합이 얼마 빌렸습니까? 총회에서 의결한다니까요. 왜 위임해주고 얼마 빌린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사회로 위임을 했더니 이사들이 어디서 얼마 빌렸고 현재 어떻게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랬을 겁니다. 위임해준 사람은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위임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해줘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다음 2010년도 총회를 보겠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일부러 열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죠. 자, 정관병의 건, 예산 승인의 건, 사업비 차입 및 차입 조건에 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아무튼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이사회에 보냅니다. 사업비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의 건, 영역업체 선정 추인의 건, 기가 막힙니다. 예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산이 이렇게 쭉 있네요. 수도광열비, 상제보험금, 경조사비, 35년비, 통신비, 2010년 8월에 사 올립니다. 자, 정비사업의 사용은 도시정비법 24조 3항 4호에 의해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24조 3항 5호에 의해서 사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돈 하나 쓰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합니까? 나라 예산을 어디서 편성합니까? 국회에서 하죠.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올해 예산을 언제 편성합니까? 작년 12월 30일 이전에 편성하죠. 미리 편성을 해줘야 1월 1일부터 당장 쓸 돈이 쓰여질 거 아닙니까? 한 2년 전에 우리나라가 12월 31일 10시경까지도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국 이후에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가장 먼저 그러면 1월 10일 날 봉급받는 공무원 봉급부터 안 나갑니다. 예산이 없으니요. 국회가 편성 안 해줬으니. 그래서 나머지 2시간 남겨놓고 여야가 죽으라고 싸우다가 결국 통과를 시켜줬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2010년도 예산을 2010년 8월 31일에 편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미리 돈 다 써버리고 8월달까지 다 썼는데 어차피 해가 다 지나가는데 뭐하러 편성을 해? 만쪽짜리 예산입니까?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쓴 건 뭔데요? 여러분 승낙을 안 받고 왜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언제까지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편성하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사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승낙이 없이 돈을 쓴 것은 민사상으로는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돈 부담 안 해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미리 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민사상 계약에 있어서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것을 미리 계약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추인으로 안건을 올리는 경우에는 민사상 계약의 효력도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조합에서 OS 많이 들어보셔서 OS 업체 그 판결이 어디서 나왔냐면 누가 OS를 쓰라고 그랬다고 지 멋대로 OS를 계약해서 쓰고 있죠. 조합들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올라옵니다. 추인했건 그래서 총회를 다 끝나버렸는데 특히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임기 연장을 쓰다가 OS를 쓰고 있죠. 자기가 연임했건 이렇게 올려놓고 OS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돈 받았습니까? 지가 선거 출마했으면 지 돈으로 써야지. 왜 여러분 그런 돈도 내줍니까?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나온 판례가 사전에 조합원 총회 예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의 승인을 안 받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게 OS 업체를 상대로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 주식회사 일로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나왔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민사 판결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면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정비법은 단체법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합이 함부로 집행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권한 행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법에서는 여러분이 업체도 선정하라고 해놨는데 이사회를 위임한다. 법률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자꾸 가져가겠습니까? 조합을 왜 가져갈까요? 권한 행사하는 게 좋아서 가져가겠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권한 행사하는 게 지겨우세요? 버리고 싶습니까? 앞으로는 그리 안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하나 여러분 재산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설명이 끝나면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관 변경 넘어가고요. 차입 조건에 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이것도 또 뭐 차입 조건을 또 이사회 위임하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금액도 없습니다. 그냥 이사회로 다 넘긴답니다. 세입자 한테 돈이 필요한데 나 이사회에 넘기면 된대요. 사업비 좀 전세자금도 이사회로 차입도 이사회로 넘겨주고, 영역업체 선정 추인의 건, 뭘 추인했는지 봅시다. 우와. 사이에 이렇게 많은 업체를 선정해놨습니다. 깨알같이 업체를요. 아까 얼마나 많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해치고 나온 봅시다. 자, 1번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3억 5,200 정도 되는 약. 2번 대한지적공사 확정측량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병일감정, 법정 요일과 나라감정 다 빼고요. 제1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를 2억 2,500이 했답니다. 그 다음에 KTS 엔지니어링 교통영향평가 8,250. 건환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친환경 및 에너지 등급 효율 인증 8,200만 원. 제1엔지니어링의 사전재 영향성 온도 2,500, 청하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공원 및 녹지 심의 용역 4,700, 호람건설 가원 E&I의 이주관리 및 철거 폐기물 공사 98억, 시월 C&D의 정기비관 공사비 상출 2천만원, S1의 범죄예방 설계 4천만원, 경북전기의 5억 4천, 프라나건설의 11억 8천, K1 엔지니어링의 8억 6천, 정일회계 사무소의 월 30만원. 근데 예산으로 이 사항은 2010년도 예산에 앞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8월 31일에서 편성했지만 사무실 운영비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사업비가 들어간 내용이죠. 얼른 보니까 한 200 몇십억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0 몇십억,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100억 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전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원 총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하도 빨리 얘기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사후에, 그러면 추인을 받은 경우 어쩌느냐, 제가 효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추후에 올려서, 안건 제목 자체가 추인입니다, 추인. 여러분은 계약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안건이 추인의 건이지 않습니까? 선정의 건, 선정 추인의 건. 추인을 받은 것은 계약의 효력이 우선 없습니다. 그게 대법원 사건 번호가 2014-105-1122호 사건, 아까 얘기한 주식회사 인로드라는 OS 업체를 상대로 나온 판결입니다. 조합원 총회 사전에 의견이 없었으면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용역대금을 주란 얘기입니까? 주지 말란 얘기입니까? 효력이 없는데 뭔 수로 돈을 받아갑니까? 여러분이 승낙 안 하면 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추후에 추인을 받았다 해서 도시정비법이 아닌, 이거는 민사판결이고요. 효력이 없다는 무효 판결인 거는 민사고 효력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위반 판결이 있습니다. 그게 2009도 14296이라는 판례인데, 황학동에 있는 모 조합에서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칸막이 공사, 그래봐야 3억 4천 정도밖에 안 되는 공사였습니다. 그 공사를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이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렇게 100 몇십억 해도 봐주는데,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근데 추인은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처럼. 그랬더니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조합원 계약을 하고자 하는 목적, 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이걸 정해서 그 얘기는 계약의 목적이나 계약 금액이나 계약 상대방이 있으려면 어떡합니까? 계약서가 올라와야 알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은 제목하고 돈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계약인지는 아세요 혹시? 돈이 많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이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는 3억 4천짜리 공사 하나 하고 벌금을 1,000만 원 냈던 사건입니다. 조합원 총회 결의 안 받았다고. 그런데 이 판결이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보통 법인의 이사들은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감사는 원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사건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유독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서 진술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만 참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만약에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감사도 책임이 있다라는 게 공범이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민법보다 훨씬 더 발전된 논리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자고 있고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 사람을 다 줘버리고 퍼내기고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내 권한을 왜 달라 하는지 물어는 봤어야죠. 그 다음에 왜 네가 이렇게 많이 도시정비법 위반을 나는 상습적으로 2010년도에만도 이렇게 많이 해치웠다. 니들 승낙 안 받고 16개나 해치웠는데 내롱 해도 여러분이 안 받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총회에다가 안 보여줬으면 여러분 모를 일 아닙니까? 우리 조합이 도시정비법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시정비법을 위반을 해버렸다라고 하고 매롱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몰라요. 왜냐 이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줬기 때문에 그냥 봐준 거예요. 그러신 거 맞죠? 그런데 제가 사업비 이 중에 이제 해치웠다는 것만 아시고요. 도시정비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예를 들어 계약은 추인이라는 얘기는 계약은 뭐 2월 1일 날 했고 총회는 뭐 8월 31일 날 올렸고 이런 걸 추인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계약이 이제 해치운 것이고 돈도 이제 나가버렸을 것이고 뭐 등등. 그래서 심지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35조 1호는 조합원의 이런 계약들은 대의원회가 보통 총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의원회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자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대의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보다 하급 집행기관이 있다면 이사회죠. 그래서 안건이 올라올 때는 이사회부터 올라온 대의원회로 대의원에서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대의원회가 국회라면 여기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전 국민이 합의해야 되는, 조합원이 합의해야 되는, 이거는 뭐 정부 각 부처 장관 정도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국민에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각 부처 장관한테 위임을 해줘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말이 없죠. 이 사람들이 돈을 내라는 대로, 이 사람들이 돈을 계약을 해오는 대로 여러분 돈만 내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나는 너를 무조건 믿으니 네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 총회 올리지도 말고 공개 입찰하지도 말고 나는 그냥 돈을 줄 테니 보고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부 위임한 안건이 있지만 이거 다 위임을 하고는 안 했어요. 뭐 돈 빌려오는 거 위임은 하긴 했던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추인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저질러 버렸다. 2010년도에만 해도 여러분 승낙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 알아서 해라. 여러분한테 친절히 보고를 합니다. 뭔 잘못을 했는지를. 그 다음에 지금 11년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동의에 있네요. 여기 여러분 맨 처음에 조합설립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강북도 강남보다 더 좋은 강북을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죠. 뉴타운 발표할 때 기억나세요? 그래서 투표할 때도 싹 몰아줬잖아요. 그쪽으로. 한국에서 한번 휩쓸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설립 동의서 낼 때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일단 그럼 사업시행 계획 때라도 한번 봅시다. 대부분은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를 안 갖고 계셔서 저는 여러분 조합이 아니라 안 갖고 있고요. 5월
옥수 13구역 같은 경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조합설립 인가대는 2,700억 정도 됩니다. 2,700억이면 된다 해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는 겁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서 5,40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리려면 이 정도는 올려야 될까요? 2배 정도는. 그러다가 관리처분 때문에 좀 미안했는지 5,170억으로 떨어뜨립니다. 다시 관리처분을 변경하면서 다시 5,800억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6,000억인가 뭐 이렇습니다. 자, 맨 처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기억해 봅시다. 얼마나 올리는지. 설립 때에 비하면 동의서를 내가 이 감정을 꽉 찍어주는데 지금 얼마나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 사업시행 인가한 데가 5,050억입니다. 이때가 2010년? 11년? 총이네요? 12월이네요? 2011년 12월. 사업비를 이걸로만 사업을 끝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 믿고 위임해줬듯이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 계획을 봤더니 5,05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이게 이 사업시행 계획서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축 허가서입니다. 사업비가 3번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조합 설립 인가 때 사업비를 한번 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한번 정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널뛰기를 합니다. 어떤 조합은 3명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1,500억 시작해서 사업시행 인가 때 3,000억, 관리처분 때 4,500억.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처음 사업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창립총회 자료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5,050억입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좀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메모해야 될 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사업시행 계획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사업시행 계획서는 이렇게 얇지가 않습니다. 구청의 사업시행 계획은 시정밀법 24조 3항, 제가 법 얘기를 찾다가 재미없습니다. 근데 그냥 알고나 내십시오. 9의 2에 의해서 조합은 총회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조합은 제적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일반 한도 같은 경우는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서 보통 안건이 처리되는데 요 사업비가 정해지는 사업시행 계획은 설계 도면이 들어가서 건축 허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적 2분의 1의 찬성을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변경하려고 해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참석도 하도 서명결에서 OS가 위조한다 그러니까 현장 참석을 아까 창립총회 때 사업비가 한번 정해져. 창립총회하고 사업시행계획총회하고 사업비가 정해지는 관리처분계획총회는 각각 현장 참석을 20% 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낼 수 있으면 서명결에서 위조하지 말고 조합원한테 직접 설명을 하는 얘기입니다. OS 때리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30%까지 올리려고 작년에 입법 준비하다가 웬일인지 OS 전체 빼기 들어가는 국토부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0%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지는 알고 의견을 해야죠. 집 짓는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돈을 얼마 뺏어가는지 모르고 OS한테 팍팍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 계획서는 여러분이 누구라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시행 계획서입니다. 왜 그러냐? 사업시행 계획서는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그 다음에 시행령 41조 2항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걸 다 정하고 나면 여러분 조합원 규모가 몇 명쯤 됩니까? 조합원 숫자 1,419명 정도면 모름지기 사업시행 계획서가 이거보다는 더 두껍습니다. 이거보다는요.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한 높이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잡다한 거 설계 도면 같은 거 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개인의 권리 의무와 관계돼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안 넣었냐면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사기를 당했는지 여러분 철거비 아까 보니까 98억대 있습니다. 철거 계약서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철거 계약서를 보시면 사업 면적, 자 우리가 사업 면적 예를 들어서 뭐 52,690제곱미터 만에 이러잖아요. 곱하기 뭐 철거 단가 얼마 이렇게 하고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98억 잡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또는 동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여기에 사업시행계획서 중에 이제 전체 30조나 41조 이항에 관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자, 철거 계획서이 있습니다. 근데 지작물 철거 공사 규모에서 97,655제곱미터라고 돼 있네요. 근데 97,655제곱미터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땅 면적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정비구역이 면적 104,979. 이건 또 뭐라는 것입니다. 지작물 철거 공사 규모, 이건 별로 쏘기진 않았나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에 보면, 여기는 안 그래요. 대부분 철거 계약서가 바닥 면적을 중심으로 써놓거든요. 여기는 지금 바닥 면적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97,655.25제곱미터라는 게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개별 여러분의 주택들이 각각의 면적이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면적의 합계가 철거 면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의 철거 면적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철거비를 산정해갖고 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땅 면적은 아무런 철거비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층 건물이 있느냐 5층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철거 면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1층 건물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물 면적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철거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여러분이 사업시행 계획서에 여러 가지 양식 중에 하나가 정비사업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만 보더라도 철거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 수 없게 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서를 본 게 아닙니다. 가짜를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구체가 인가가 나야 되는데 구체가 들어간 건 다른 거란 말입니다. 진짜로 이해가 들었다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법률에서는 시행령 30조, 교시정법 30조, 시행령 41조 2항에 하도록 되어 있고, 친절하게도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는, 시행규칙 12조에는 그 양식을 어떻게 해라라고 양식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들어간 건 이 양식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올라온 건 그 양식이 아닙니다. 다 생각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알 필요 없고,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이거다 이렇게 봐라. 여러분은 시행계획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났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가를 어디서 내줬습니까? 이 동네 내줬습니다. 이 동네 집 빌려서 나면 이 동네 욕 안 해야 되는데 집 안 빌려주려고 여러분 모이는데 아무튼 이 동네 내줬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업시행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관리처분까지 했는데 창립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이 탄생했고,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앞에 놈이 문제가 있어 무효사유가 있으면 뒤에 놈은 다 무효입니다. 진도 빼봤자요. 그래서 답답할 일이죠. 그런데 조합의 잘못을 여러분들과 항상 얘기하면, 저는 다행히 여러분 조합 내에 땅이 단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조합이 이러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빨리 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빨리 가버리면 모든 잘못을 덮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잘못이 있으면 올바로 잡아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덮고 그냥 가버리면 맞을까요? 올림픽 경기 때 반칙을 한 놈한테 빨리 스타트, 수영이나 100m 달리기나 스타트를 빨리 하면 그 놈이 빨리 한 만큼 빼갖고 등수를 가르던가요? 아예 실격패를 시키던가요? 규칙을 지키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올바르게 갔더라면 여러분 사업이 이렇게 오래 늦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발목 잡았다, 잘못을 지적하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잘못을, 근데 물론 돈으로 메꾸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메꿔버리면 되긴 합니다. 뭐 잘못했든 말든 어차피 내가 믿고 맡긴 거 돈으로 때울게라고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참으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좀 많을 겁니다. 좀 이따 사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때는 2012년도 뭐 임원선거 뭐 한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갑시다. 분양 신청 안내,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니까 이제 분양 신청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새 아파트가 생기는 줄 알고. 그런데 봅시다.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 자, 사업시행 인가를 기초로, 사업시행 인가는 28조입니다. 도시정법.
그 다음에 요걸 근거로 요긴하면 이 사업시행 인가된 날짜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종전평가를 하고요. 그걸 기초로 여러분의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46조입니다.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48조 1항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이 되고 나면 48조 2에 의해서 철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요 코앞에 와 있죠. 그러니까 뭐 중학생이가 가둬놓고 뭐 물을 잡았다면서요. 조선이가 어디 보니까. 요게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은 어디서부터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이전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계약서 막 지맘대로 계약했고 한데 어제 다 그런 거 떠버리고 시행계획서를 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인가가 났고 그런데 분양신청이 이루어졌고 분양신청에서 아무 이유를 안다니까 관리처분을 했을 것이고 관리처분에서 아무 이유 안다니까 이제 두드러 부시고 있을 겁니다. 철거하고요. 그러고 나면 철거가 끝나면 51조 착공.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52조가 바로 준공입니다. 법률 순서가 절차법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신청에 사업시행 인가를 기초로 분양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과 인원은 최소한 같아야 됩니다. 아까 사업비 얼마라고요? 제가 안 지원을 하는 게 5,050억이죠. 그러면 대략적인 분담금을 산정할 때 자, 여러분이 돈을 얼마 내고 분양 신청을 하려면 내 거를 얼마 쳐줄 것이며 과거의 재산을 내가 32평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48평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사업비를 계산해서 여러분이 나눠서 내야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는 걸 비례율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비례율이라는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이 종전에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되니까 비례율이 150%라면 비례율이 70%밖에 안 된다면 7천으로 밖에 인정을 못 받고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만큼 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업비 5,050억이 내려보다 분양 신청할 때 슬그머니 6,021억이 들어간다네. 이 동네 1,00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슬그머니 가격을 숙여버립니다. 6,021억. 1,000억이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맞춰보신 적 있습니까? 전 지금 와서 봤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보기 위해서 제가 허겁지겁 와서 지금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분명히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오른지를 몰라 했더니 밑도 끝도 없이 6,021억이라고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분양신청 안내 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적인 분담금 예시. 아니 엊그저께 인가할 때 구청에서 엉터리 인가를 내줬지만 5,050억이라고 인가가 났는데 총회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6,021억이 들어갑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러고 1,000억이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비례율을 곱하기 100을 했더니 98.53쯤 된다네요. 여러분은 100원짜리를 이제 내 재산보다 더 평가절하하고 들어가네요. 예를 들면 말라고 이거 저기 말합니까? 팔면 100원짜리인데 재개발하면 98원 준다는데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1,000억을 쑥 올렸습니다. 근데 그건 뭐 다른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눈을 찔끔 가능하니까 여전히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료가 법령이 번호 말하자 관리처분 총액에 착장 올라오겠네요. 2013년 10월 24일 이때는 또 예산심의회 건이 있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번 장문이가? 조합 사람들이 그래서 좀 오라고 하는데 맨날 안 옵니다. 2013년 10월 24일이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2달 남았네요. 참. 이제서 예산을 짜서 뭐 하자고 이제서 예산을 올립니까? 정기총회를 왜 10월달에 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되는 시점에서 왜 올해 거 정기총회를 하냐고요? 기분 안 나쁘세요? 여기는 다 좋은 분들만 사시나요? 너그러운 분들? 돈에 관한 그런데 어쨌든 예산도 그때 올라오고 정말 변경 뭐 이랬는데 이제 발표는 안 했나요?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건 변경은 해요. 자금이 변경되는 말입니다. 보십시다. 축하드립니다. 사업시행을 아까
분양 신청 때 슬그머니 거짓말을 치더만 2013년 1월입니다. 1,000억을 쓱 올리더만 6,021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분양 신청 때. 이제 근거도 없이 올라갑니다. 6,021억 분양 신청입니다. 이때가 2013년 1월 분양 신청 시. 그러더니 2013년 10월이 되니까요. 뭐 한다고 전기총리도 안 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올리네요. 사업신기 경영이 한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6,139억이 들어간답니다. 일단 만지면 커지네요. 돈이 좀 달라네.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사업비 하나하나 봅시다. 뭐 때문에 이질 안 하고 있는지. 대의원 예비 후보도 있고, 뭐 예비 후보는 또 뭐랍니까? 대의원이. 대의원이 예비 대의원도 있습니까? 전국구 비례대표가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대의원이 굉장히 좋은 자리 모양입니다. 예비 대의원도 있고. 뭐 이런 조합이 있습니까? 예비 대의원 처음 봅니다. 예비 대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추가하면 된다고. 네? 아들이 오면 전국구 비례대표처럼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충원한답니까? 네. 멋집니다. 멋있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 저하고 당정보다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대의원이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 주나요, 대의원? 대의원 급여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2013년 12월 27일 2013년 이때가 10월 24일에다가 2013년 12월 27일 정말 여러분 조합에서 OS 하면 살판 나겠는데 한 달에 총회 한 번씩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사업비 좀 볼까요? 한 달, 1년에 뭐 관리처분 계획 수립했건 요거 관리처분 계획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비 한번 봅시다. 또 손대는지 안 되는지. 뭐 하는 짓이죠? 5,175억. 뭐야? 또 손댔어요? 175억. 한 달 사이에 뭐 한 40억 또 올라갔네요? 왜 그런데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그러는지, 사업시행 인가를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분양신청은 그냥 짜버리고 중간에 뛰어 들어간 거고, 근데 분양신청 때도 밑도 끝도 없이 올렸다가, 이때 뭐 또, 다시 올렸다가, 또 여기서 한 달 만에 또 뭐 한 40억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근데 요 자체는,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서가 아까 사업시행 계획서랑 똑같이, 여러분이 보신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가됐던, 지금이라도 답답하지만 구청에 내려가서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서가 두껍습니다. 도시정비법 약간 아까 시행령은 사업시행 계획은 이렇게 쓴다 그랬고요. 규정이 여기 있다 그랬고요. 관리처분 계획서는 48조 1항 시행령 50조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 규칙 시행규칙 제16조에 결제 양식으로 어떻게 하나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고 구청에 들어간 것은 그 양식이 들어갔고 여러분이 본 것은 가짜 관리처분 계획서를 하나 보신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본 것 중에 구청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48조 1항 5호 48조 1항 5호 제가 방금 사업비 올렸다고 지적했던 6,175억이라고 기재된 서울시 결지 양식 결지 제24호 서식 요것만 구청에 들어간 거라고 똑같습니다. 제가 돈 얘기는 여러분한테 꼭 보여줍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보여줘서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게 결지 제24호 서식 그래서 정비사업비 추산행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요거는 48조 1항 5호입니다. 5호.
그러면 1, 2, 3, 4, 6, 7 시행령 50조 1항, 50조 2항 막 이런 거 여러분 본 적 없습니다. 구청하고 여러분 조합의 임원들하고 구청 담당자만 알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24조 3항 10호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은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에 올렸다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총회에서 본 거는 코끼리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코끼리 다리를 본 겁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인가해 줍니다. 어디에서요? 성북구청에서요. 그런데 그 사연을 알고 봤더니 안 보여주면 좋은데 돈은 계속 올라가요. 부지런히 꾸준히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는지 좀 볼까요? 이거 막 가짜 관리처분 계획서 이거 보기도 볼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에 또 뭐 총회라네요. 2014년 11월도 이때가 정기총회래요. 왜 한 달 남겨놓고도 정기총회를 또 합니까? 예산치 마음대로 11개월 동안 다 쓰고 정기총회를 어떻게 10월 11월에 할 생각을 할까요? 아예 안 하고 지나가 버리지. 속이는 안 상하게 까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예 안 하고 지나가면 속이는 안 상하죠. 한 달에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OS를 먹여 살려야 되나요? 해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OS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기름 제2정비구역 업체별 용역계약 체결 현황 법무법인 로빈 한국성면안전진단 종합건축사 AA 법률사무소 뭐 도시 월드파워 전기 법무법인 로월드 뭐 등등 이렇게 뭐 해치워버렸답니다. 용역계약 추인했건 2014년도에 이렇게 도시정비법을 잊어봐야 위반했답니다. 여러분 승낙 안 받고 그냥 막 해치웠고요. 내가 이런 정도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니까 뭐 저는 손댈 거 없고요. 자, 조합원 분당 규모이 이거 또 손대나요? 뭐야?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2014년도에 11월 25일 날 관리처분을 변경한답니다. 변경하는데 금액이 6,190억으로 다시 오릅니다. 이번에는 좀 적네요. 15억밖에 안 올리네. 대장이 갈수록 줄어지네. 한 번에 1,000억씩 올려버리지. 어차피 말도 안 합니다. 자, 이제, 인입부담금 제가 사업비 조금씩만 살펴보시죠. 좀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집니다만 축하드립니다. 사업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믿고 맡겼던 분들이 했던 일이니까요. 다른 거 보조마 조사 측량비 7억 1,100 측량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7억 1,100에 이게 무지하게 비쌉니다. 측량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싼 돈에 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업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워낙 비싸거나 뭐 한 10배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 없는 사업비를 잡아놓거나 하면 좀 속이 상하죠. 지적할 수밖에 없죠. 자, 인입부담금이 38억 5,400이랍니다. 추정액이랍니다. 관리처분이 끝났는데 추정액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관리처분 해법 변경까지 했습니다. 인가가 났는데 추정액이 있나요? 아직도? 관리처분이 끝나면 아직 돈을 우리가 공사만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추정액은 거의 확정액입니다. 근데 인입부담금이라는 게 원래 인입공사비는 여러분들이 수도나 전기, 가스를 끌고 들어오는 걸 인입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한자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 단지 내 인입.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여기에서 수도, 전기, 가스 아파트에 배관하고 할 때
시공사가 다 합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돈 안 줍니다. 보급공사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따로 하고 뭐 수공사 따로 하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설계소에 다 들어가 있고 시공사가 한꺼번에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비 계약서에도 보면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인인공사비 그래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 다른 데서 새로운 시설을 갖고 와야 되면 비용이 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 같은 걸 하면 제가 사는 데가 좀 좁구석이라 작년에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도시가스가 안 돌아서 또랑하나 사이를 두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끌고 올라 했더니 세대당 170만 원 내라. 너희들이 돈을 내면 가스가 묻어서 도시가스 줄게. 그래서 돈을 걷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가스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걸 인입공사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이게 상관오지다. 전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옵니다. 한 5km 전방까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하면 내가 전봇대를 몇 개 박아서 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 자리에다 얘기하면 전기를 넣어줍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인입공사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에는 여러분 전기나 수도, 가스 그동안에 못 썼나요? 쓰고 있었죠? 새로 끌고 들어올 비용이 거의 들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동네에 건축허가 내줄 때 500명이 살던 세대의 재건축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1000명이 살아야 되면 예를 들어 수도관이 요만한 메인관이 필요했는데 500명이 살 때는 이만한 게 필요하다. 이제는 물 공급량도 늘려야 되고 전기도 이만큼 늘어야 되고 가스도 이만큼 늘어야 된다.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을 몇 밀리관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너희가 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돈을 얼마를 내라라고 하는 부담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때 이미 수도는 개인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가 이 성북구청의 각 부서로 돌 때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수도 이 요금 확장비를 얼마를 3억을 내라 2억을 부담해라라는 게 그런 조건을 다 붙여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건축허가 내줄 때 그런데 관리처분까지 왔는데 무슨 인입부담금 추정금액이랍니다. 추정금액. 추정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끝나야 됩니다. 이게 38억이랍니다. 근데 추정금액 치고는 너무 정확합니다. 튼처리가 432억까지 붙어 있습니다. 나비 보면 무지하게 정확하게 뽑은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의 특징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진짜 같으니까. 38억 이러면 가짜 같잖아요. 38억 5,489만 8,432원. 어떻게 추정금액이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나요? 원가리로 나오나요? 10원짜리 미만 거래도 안 되는데. 그런데 추정금액이랍니다. 없고 미루어 짐작컨대 432원까지 나올 것이다. 여러분은 이 돈을 내고 분양계약서를 쓰셨을 겁니다. 부담하기로 하고 하수처리 부담금 15억 2,333만 4천원 사업시행 인가 조건 확정 금액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까 수도, 전기, 가스도 사실은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냥 각 부서에서 여기에 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전기 용량이 충분한지, 수도 용량이 가능한지, 가스 용량이 가능한지, 하수 처리 능력은 되는지 다 보고 내준단 말입니다. 재개발을 무턱대고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요 하수도 하수 처리 부담금은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확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입비가 무슨 놈의 추정금액이 지금까지 관리처분이 끝났는데 38억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 발생비 7억. 이건 뭔 소리예요? 여러분 조합에 싸납게 싸움하면 그 사람 합의금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흔히 그런 거 만들어 놓거든요. 여기 누가 시비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합을 상대로? 그 사람 주려고 비용을 미리 민원 발생 합의금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 발생 비용이. 정상적으로 공사하는데 민원 발생 비용을 잡아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7억이 잡혀 있습니다. 다 여러분 돈입니다. 그 다음에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40억.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도 40억인지 30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인가서에 보면 사업시행 계획서를 여러분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계획서에 보면 서울시 양식 별지 제19 양식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 조소라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가 산정해서 나오게 돼 있는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사업시행 계획서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금액이 40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지만 관리처분 계획서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알 수도 없어요. 관리처분 계획에도 그 양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돈만 보여주고 백데이터를 안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40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다른 조합의 예를 든다면 실제로는 거기에는 20억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는 뻥튀기 해갖고 몇십억, 60억 막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제가 열을 받는 겁니다. 이 공사비야말로 40억 이렇게 들어갈까요? 38억 5천 29억 8천 이렇게 들어가겠죠. 왜요? 공사비를 뽑아보면 끄트머리가 뚝 떨어지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죠?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그 다음에요, 건축물 철거비 107억 8천. 예약금액이가,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철거비? 모릅니다. 모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면적이 지금, 철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건물 면적이 아까 얼마였죠? 아까 업체하고 했을 때, 아까 6만 8천, 9만 얼마였죠? 한 3만 원 되나요? 한 3만 평 되나요? 9만 9천이면 3만 평이죠. 한 3만 평 잡고 100억이면 평당 30만 원 정도 되나요? 뭔 놈이 이렇게 비싸답니까? 원래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위임해 주신 이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사회로 다 연결해 주셨으니까 15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철거비요. 여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조합원 중에 다 계십니다. 얼마나 줄 수가 없죠.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자, 이제 지출만 쭉 나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여러분 철거를 하고 나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요? 보철이 나오죠. 보철 비용은 얼마입니까? 누구 줬습니까? 얼마에 쳐서 줬습니까? 조그만 이 구청에도 당장에 물어보십시오. 구청에서도 조그만 철거공사를 발주합니다. 구청이 자체 공사를 하면 아무리 작은 공사 2억 3억짜리 공사를 철거공사를 발주를 하면서도 고재 수익금이라고 해서 고철 수익대금을 따로 잡습니다. 고철 매각대금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철거 비리 중에 가장 심각한 비리가 뭐냐면 재개발조합에서 고철이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 가재울 사구역 조합을 하겠습니다. 가재울 사구역은 철거를 두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고철 비용이 각각 13억씩 26억이었습니다. 근데 철거회사가 이것을 현찰로 거래해갖고 무자료 거래합니다. 우리 박근혜 아주머니 아니죠. 참여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하경제 양성화 한다고 했잖아요. 지하경제라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암암리에 거래되는 그런 걸 지하경제라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무자료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고철을 얼마에 팔아먹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철거회사가 가서 고철을 보물상하고 거래를 하는데 현금 거래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이런 곳입니다. 그런 사업을 여러분은 하고 계신 겁니다. 고철 대금 어디 갔습니까? 얼마나 해먹었는지 여러분이 권한을 위임해줬던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에. 제가 그토록 기사를 화시키고 언론에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철 대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무자료 거래로 사라지는 비용, 국세 수입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철거비는 비싼데 뭐 어떤 걸까 여러분이 후하셔서 어차피 돈을 쓰려고 재개발하신 분들이라서 아무도 이유를 달지 않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면조사 5억 5천 1회 이설비 내부 외부 28억 22억 와 이건 뭐 뭔 소리야 하냐 이설비 28억 22억 50억이네요. 성면조사 5억
따로 있습니까? 옹벽이 또 10억 있네요. 이게 뭔 소리를 합니까? 어린이도서관, 하수관로, 발코니 샤시 및 기부채납 도로 80억 3천배, 기부채납 80억 3천배. 아, 미치겠습니다. 약하시오. 여러분 조합 큰 일 났습니다. 저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40억 불러드렸죠. 찐계란과 삶은 계란이 어떻게 다릅니까? 찐계란은 뭐고 삶은 계란은 뭘까요? 그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찐계란하고 삶은 계란이 틀립니까? 익은 계란은 그러면 또 다른 건가요? 정비기반 시설 공사라고 하는 것이 기부채납 도로 공사입니다. 40억이 따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설치해야 될 정비기반 시설 조사를 안 받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 조사라는 것 자체가 새로 설치해서 공원과 도로를 놔서 구청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부채납 도로라고 따로 쓰고 있습니다. 정비기반 40억 놔두고 기부채납 도로 따로. 그러니까 내가 계란을 하나 먹었는데 오늘은 익은 계란값이라고 받으러 와서 줬습니다. 근데 내일은 어제 네가 먹은 게 삶은 계란이랍니다. 또 달랍니다. 주시겠습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리고 공사비는 안 보여줬으니 알 수는 없지만 기부채납 도로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길래 하나는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받아가고 하나는 기부채납 공사비라고 받아가나요? 아니 산정은 따로 해놨습니까? 80억, 40억, 120억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긴 합니다. 여러분 능력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는 돈이긴 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지장물 이설, 아까 철검이 여러분이 싸다고 그랬어요? 비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에 비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 전기, 가스를 따로 분리합니다. 어느 현장에서 철거 현장을 가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철거하고 있습니까? 철거하는 날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지금 카메라를 찍어야 됩니다. 요즘 동경에 철거하는 데가 없어서 언론사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작업하는 날 저를 급히 부르면 제가 급히 카메라에 담아놔야 되는데 철거가 순식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조합에다가 분명히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탐사보도통이 무슨 얘기냐? 수도나 전기, 가스를 따로 철거하는 놈이 있다면 미친놈입니다.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수도관리를 뽑으려면 그 건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은 지하 1m 20 그 동파 방지선이라고 해서 멀지 않게 1m 20 깊이로 들어와서 이렇게 건물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야 물이 안 흘잖아요. 가스관을 왔다가 밑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벽 타고 올라오죠. 이거를 혹시 따로 끼고 있는 놈을 보셨나요? 전기, 그냥 장비가 부시면 막 같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갖고 막 긁어서 그냥 이렇게 꽂혀를 하는 분들을 팔죠. 근데 여러분 회사에는 세 군데를 따로 해야겠단 말입니다. 아까 추인한 것 중에 2011년도에 가스는 K1 엔지니어링, 수도는 프라나 건설, 그 다음에 전기는 경북전기, 그 세 군데 회사가 여러분의 주된 철거를 했던, 여기는 철거 회사가 다원하고 어디입니까? 다원하고 아까 호람이었습니까? 호람이었죠? 2005년도 용산 이거 아닙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2005년도 용산 사태와 관련된 회사라고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고요. 근데 경북전기 프라나건설 K1 엔지니어링은 이 회사의 자회사들입니다. 작년도 6월달에 제가 이미 한겨레 21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요. 그러면 근데 자금하는데 뭐라고요? 포크레인 업자 한 놈이 계약해서 그놈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전기만 따로 어떻게 뽑습니까? 건물 안 부시고 내일 모레 장비가 와서 부시면 그만 전기 그냥 튀어나올 것인데 벽 속에 들어있는 무슨 수로 까내고 그걸 뽑아냅니까? 벽에 붙은 걸 수도관을 무슨 수로 뽑아냅니까? 따로. 가스를 무슨 수로 따로 뽑나요? 벽에 붙어 좀 쉽긴 하지만 장비가 와서 쫙 부시면 한꺼번에 툭툭 떨어져 나올 텐데 부셔버리면 안에 있는 가스, 아니 수도관이 뭐 막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따로 뽑을까요? 있을 수 없는 계약이 수도, 전기, 가스를 분리하는 계약입니다. 가짜 계약입니다. 다만
이들의 계약서를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수도 계량기 반납 이런 말 써져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 반납, 가스 계량기 반납 및 행정 대행 업무 막 이런 거 여러분 계약서에 오늘 찾아보시면 클린업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수도 계량기는 수도 사무소에서 공짜로 가져가고요. 지들이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공짜로 가져갑니다. 가스 사업소에서 계량기를 자기들이 와서 무료로 띄어갑니다. 왜냐?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업체에 맡겨서 뛰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로 허위 사업비를 떼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를 결코 분리해서 철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카메라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날 저한테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 제발 좀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 전화는 010-8766-7500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그 장면을 담아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인 언론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20일 스틸 사진만 찍으니까 잘 안됩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한겨레 21이 보도하고 중앙일보가 보도해서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다. 내일신문도 보도했지만 관심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3년 12월 4일 중앙일보가 12월 5일 연속 보도를 한 뒤에 서울시에서도 지시를 해서 각 구청으로 지시를 해서 수도, 전기, 가스를 분리계약하지 말아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공공관리제 조합만 지시를 하겠답니다. 여러분은 공공관리제 조합 아니죠? 그 전에 만드는 조합이라. 그러면 공공관리제 조합은 하는 방식이, 철거하는 방식이 옛날 조합하고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불행합니다. 가짜계약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만 수도를 어디에 공사비가 들어가냐, 전체를 할 때 개별적인 수도나 이런 거는 수도사업소에 다 맡고 뛰어갑니다. 가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메인관이 있습니다. 전체를 이제 철거하는 메인관을 막아야 되잖아요. 자르고 용접해서 붙여놔야 됩니다. 새지 않게. 그래야 다른 데는 가스가 새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 비용이 들어갈 뿐입니다. 근데 그 비용은 불과 몇백만 원 안 들어갑니다. 관 하나 막는데 뭐 3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철거업체 그냥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우리가 마치, 제가 매번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 마치 저희가 삼계탕을 하나 먹으러 가서 삼계탕 그러면 안에 있는 밥값 따로 주고 나오지 않죠? 밤값 따로 안 주시죠? 그럼 왜요? 오랫동안 삼계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치 그걸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야 이놈아 너는 한자 실력이 없어 그렇지. 삼계탕이면 삼하고 닭하고 국물 몇 개 더 있냐? 밤 대추 쌀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게 밤 대추 쌀이다라고 얘기하면 얼른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따로 뽑습니까? 한꺼번에 가지.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제가 수사기관 가서도 매번 이해를 잘 못합니다. 설명해주는 뭐냐면 이건 잡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고철사가 놈 추적하면 그냥 끝납니다. 한 놈이 작업했으니까 그놈한테 고철이 다 사갔거든요. 원래 철 가던 놈한테 전기 철거를 따로 했고 수도 철거 따로 하고 가스 철거 따로 했더라면 고철도 가스관 공사했던 놈한테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그냥 공짜로 줘버렸다 치고 수도는 수도관 작업한 놈한테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 원래 철거했던 놈이 이걸 다 처먹고 있단 말입니다. 전기를 비싸서 좋아합니다. 전기줄. 동인이가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따로 철거가 이루어졌다면 고철도 따로 유통이 됐어야 한다고요. 근데 고철은 한 명이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이 철거는 결코 3시나 4시 될 수 없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2009년 이후에 이 짓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정확히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 용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철거회사가 직접 여러분을 겁박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10년 4월 15일날 드디어 법이 개정이 됩니다. 도시철도 11조 4항을 개정해서 앞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철거를 포함하도록 시공사가 직접 하도록 그러면 설마 여러분한테 직접 겁박을 하고 건달들이 투입돼서
겁주는 일을 하지 않겠지라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명한 논법이 3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7월 16일이 그래서 시행일자가 된 겁니다. 4월 15일날 개정했고요. 이날이 그 유명한 공공관리제 시행한 날짜입니다. 얼굴 잘생긴 아저씨가 서울시장 할 때. 그런데 이때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얘네들은 이제는 시공사가 주면 평당 10만원에도 안 줄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익이 없다. 조합은 고철도 공짜로 주고 평당 뭐 한 30 받아도 되는데 시공사가 주면 10만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철업체가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왜 겁을 먹었느냐? 얘들은 장비가 없거든요. 다 하도급 줍니다. 장비 있는 놈은 직접 먹고 살 수 있지만 국군이라도 있으면 시공사가 줄 때 단가를 그렇게 넉넉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이 된 게 전기, 수도, 가스를 마치 따로 분리하자.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이때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분부터 적용한다 하니까 별 볼 일 없어졌거든요. 사실 법을 잣던 건데 미리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보가 세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신종범죄입니다. 이거 여러분 조합에서 여지없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돈이 몇 푼 안 되니까 사무실 나면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입니다 28회 22정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설비 외부 내부 막 돼 있는데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그거를 모르겠어요. 하수관동 5억 돼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걸레조합인데 걸레조합 중에 가재울 사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수관로 그보다 감리 그게 5억인가 잡혀있어요. 다른 데 있지도 없는데요. 여러분도 갑자기 하수관 얘기하니까 가재울 사가 생각나네요. 가재울 사 조합원 있는데 같이 친하게 지내주십시오. 아까 오셨죠? 가재울 사 조합원 이 동네하고 친하게 지내서 하수관로 끼기. 하수관로 감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TV 보시면 하수관에 물이 새기 잘 새는지 로봇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나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TV 뉴스 같은 거 할 때 뭐 수도관 새는지 안 새는지 여기 구르마 로봇 보신 적 있죠? 그게 한번 쓱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감이 끝난 겁니다. 오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미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수관로라고만 돼 있고 그냥 5억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기타 공사비 중에. 아니 시공사에 공사할 때 하수관 없이 하수관도 따로 주는 데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도공사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다 조합원 중에도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하수관만 따로 빼서 공사 주든가요? 이렇게 큰 공사하면서 어째 대답이 없어. 왕십리는 하수관 상하수도관 맞고 왕십 3구역이 엊그저께 서부지검에서 구속된데 몇십억 해먹었습니다. 그 얘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5주 가면 시공사 공문을 보냅니다. 공사에 착공한 흔적이 없다. 지급을 자제해달라. 자기들이 돈을 꿔주니까요. 그랬더니 더 웃깁니다. 조합이 그 다음에 보낸 공문이 하수관로 공사할 때 우리 자기가 계약 다 해놓고요. 우리 조합이 선정한 업체를 귀 회사에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지는 몇십억 공사 다 해놓고 그러니까 시공사가 뭐냐? 무슨 소리냐? 우리가 했다. 여기서는 그게 한 40억인가 50억 됐는데 이 정도 됐는데 2억 정도에 했다. 2억 2,400인가 뭐 이렇습니다. 시공사 얘기 보냅니다. 시공사인데 우리가 선정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 두 탕을 해먹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에 착공하는 적도 없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2억 2,400 했습니다 하고 시공사가 또 슬그머니 모른 척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뭐라고 보내느냐? 비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청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냅니다. 이게 뭐하자는 장난입니까? 하수관도 따로 공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진짜로? 가재울 사는 하수관 감리를 따로 뽑아놨다니까 5억. 여러분 하수관 공사 따로 하시나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하면서 하수관 따로 빼서 공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수관 안 만들면 어떻게 공사를 해요? 시공사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잘 몰라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수관만 똑띠에 따로 할까요? 안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옹벽철거 여기 뭐 벼락박 철거를 또 따로 온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옹벽이 있어 철거를 따로 하는지 한꺼번에 할 일이지. 참 미치겠습니다. 삼계탕을 뱃속에 쌀값, 밤값, 대추값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실 이 닭은 토종닭이다 보니까 뜯을 때 이거 털이 얼마나 찔겼는지 털 뜯는데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털값도 따로 조금만 1,000원만 더 주고 와라 이런 것 같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옹벽 철거 따로 한답니다. 옹벽이 왜 있어가지고 옹벽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같이 있으면 보기나 합시다. 뭔 옹벽이 철거를 따로 하고 옹벽이 들어가는지. 네? 없어요? 뭔 소리요? 벼락방이 있다는데? 기업 아파트랑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철거하죠. 우리 지금 저기 면적이 포함돼서 그걸 철거해야 돼요. 10억이나 들어갈 공사합니까? 그거 철거하면은 그 집은 뭐 쓰레기게 그걸 안다는 데서 옛날에 우리 대검 청사 이전할 때 머릿돌 이렇게 베낀 거 그거를 서초동으로 갖고 왔는데 그 검찰박물관에 집어달라 갖고 왔는데 어떤 놈이 견적을 들어갈 때 몽땅 넣어서 그래서 에이씨 200만 원만 주면 내가 파가지고 와보겠구만. 그때 딴 놈이 결국 300만 원에 했는데 이 철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10억짜리 옹벽 철거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발코니 자신이 단지에 기부채납도로 아까 얘기했고요. 전기개발시설 공사비가 40억 있고 기부채납도로가 80억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수용비 협의비에서 570억. 이것도 추정액이랄까, 추정액. 수용대결에서 물론 추정액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문제는 570억이면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서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 별지 양식 10초 양식이 그럴 겁니다. 누구한테 얼마 나가고 누구한테 얼마 나가서 570억인지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을 부르자면 571억 2,827만 5,754원인데 추정액이래요. 이렇게 정확한데 추정액이 나옵니까? 꼭 장난치는 금액에는 끝을 그럴싸하게 4원, 2원 붙여놓는 사람 미치겠습니다. 모든 조합이 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추정액이 원수까지 나와, 원수까지. 현금 청산 및 명세를 어디다 둬버렸길래 그거 보면 안 맞다고요, 이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개별 내역서에는 총괄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개별 내역서에는 예를 들어 뭐 19억 3천만 원 이랬잖아요. 다른 조합 얘기입니다. 20. 주거 이전 19억 3천 3백 뭐 몇십 얼마예요? 근데 27억 이러잖아요. 7억 7천 거기다 그 작은 금액을 또 숨겨놓습니다. 아까 바로 같은 가재를 사 국공유지 매수대가 120억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200억 이렇게 놨다가 그 다음에 양심이 있었는데 150억 이렇게 놨습니다. 실제 30억 숨겨놨습니다. 저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금 청산에 570억 개별 내역서 본 적 있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서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관리처분 계획서를 본 게 아니라 코끼리 다리를 갖다 만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이주비 72억. 요거야말로 이상하다. 다른 것은 추정 금액이 354원 이렇게 떨어졌는데 754원이랬는데 이건 또 이 72억하고 똑 떨어져 버리네. 요거야말로 금액이 끝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이주비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구 지정되고 나서부터 사업시행 인가시까지 계속 산 놈한테만 세입자 이주비 주죠.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은 안 주지 않습니까? 얘는 사업시행 인가 때 이미 딱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 기준 날짜가 그때이기 때문에 72억으로 끝에가 뚝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은 뭐 1600, 뭐 몇십만 원, 몇십만 몇천 원, 뭐 2인 가족은 얼마, 1인 가족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이주비 기준. 그러면 그거야말로 끝머리가 뭐 판례 원단위로 아니더라도 뭐 5,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떨어져요. 아니면 2,96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금액은 때려 죽여도 정확하게 변동이 될 수 없는 금액이에요. 한번 사업시행 인가 나오려면. 사업시행 인가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정확히 나왔어야 한다고요. 정확해야 될 금액에 달하는 72억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정확할 수밖에 없는 금액들은 지는 추정이라고 해놓고 끄트머리를 4억까지 써놓고 이런 짓거리로 어떤 어서 벽치먹은 머리장머리 정말 미치겠습니다. 누가 이 짓을 합니까? 영업손실보상도 30억 뚝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미 감정이 나와서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이주비 아까 그 금액은 정확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이전 및 지급 내역이 여러분 관리공개액서에 붙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경우이식 같은 경우 19억 3천이었는데 27억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72억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는 얼마인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왜요? 관리공개액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공유지 불화 270억. 국공유지는 뭐한 짓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땡김이 11억 2,900, 조합 운영비 38억, 연고수송 뭐 15억. 자, 국공유지도 서울시 양식 18호와 19호를 보여주셨으면 국공유지를 사와야 되는지 안 사와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대충만 한번 봐볼까요?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국공유지를 뭔데 이렇게 많이 사올 것이 뭐가 있는지 정비기반 시설이 녹지 도로에서 합쳐서 3만 제곱미터 29.44% 여러분 전체 사업 면적 중에 29.44% 약 30%네요. 3만 제곱미터입니다. 약 9,000평이죠. 이게 공원하고 도로로 빠지는 면적입니다. 근데 그 전에 도로나 공원이 도대체 얼마나 됐었을까요? 국공유지 조합 매수 270억, 무상양도 면적 5,608, 대토 2,682, 청산리 수용되고 뭐야 이거? 무상으로 5,608만 줬답니다. 여러분은 3만을 주는데요. 5,608을 여러 자료에 보니까 지금 그 말을 구청이 여러분한테 무상으로 줬고요. 여러분이 사오는 게 11,882를 사와야 했답니다. 11,882. 이 금액이 270억이고요. 세상에 제일 바보도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바보가 국가에다 돈 베끼는 겁니다. 깡패나 이런 것들한테 베끼는 놈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뚫어 패니까. 국가에다 뺏기는 것만큼 멍청한 놈은 없습니다. 안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의 자료를 갖고 파악을 해보면 자 여러분이 3만 제곱미터를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상으로 주는 게 5,608만 무상으로 주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2만 5천 정도를 여러분이 구청에다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11,000제곱미터는 여러분이 270억 주고 사온답니다. 제가 바보도 등급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동네 용하면 이 동네에 자리 안 빌려줄까봐 욕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구청 다시는 안 빌려주게 생겼습니다. 그죠? 구청을 욕을 했으니 뺏기지 마십시오. 근데 때려 죽여도 찾아오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65조 2항은요. 도시정부 65조 2항은 여러분이 기부 체납하는 공사비 금액하고 이렇게 금액입니다.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국공유지, 기존 도로 땅값은 여러분이 주는 공사비 범위 내에서는 100%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서로 계산해서 세임 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도로보다 여러분이 새로 만드는 도로가 더 넓어지나요? 좁아지나요? 훨씬 넓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아까 전체 사업 면적 중에 29.43%가 도로 공원으로 빠진다고요? 70%밖에 집주인들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기존의 도로는 자기들은 여러분은 3만 그래서 주는 게 3만이고 자기들은 5,600을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25,000이 손해잖아요. 1대1로 평가해도 여러분이 사올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11,000을 사가는데 여러분 다 합쳐도 16,000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거의 더블 이상 주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러면 1대1로 평가했을 때 여러분이 사올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야 맞습니다. 근데 왜 270억이나 사옵니까?
여러분 혹시 바보입니까? 환장할 일입니다. 아끼셔야 됩니다. 아까 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지 이제 사연이 좀 보입니까? 자, 사업 시행 때는 그러면 그 돈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사업 시행인가? 자금 추정액 때 돈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때는 미쳤구만. 사업 시행 때는 국공유지를 410억이라고 미쳤다, 이거참. 210억이니까 애 썼네요. 200억 줄이려고. 여러분 저 거의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엊그저께 뉴스를 보시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 체납 비율을 9%가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뉴스 여러분 관심 없으시죠? 있으세요? 그 내용 보셨어요? 여러분이 29.44인데 9%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하도 여러분한테 삥을 많이 뜯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해도 손해인데 210억을 왜 뜯어가냐고요. 팔아쳐먹지 말라는 걸 왜 팔아쳐먹냐고요. 이런 돈 갖다가 청사만 멀쩡하게 다 지었습니다. 강북에 있는 구청들이 청사 건립 비용이 거의 이거 팔아서 지은 충당한 돈들입니다.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거 반환 청구 들어오면 구청사 매각할 수밖에 없다. 매각해야죠. 그 돈으로 지었는데 왜 주민들한테 뜯어다가 그 목도한테 청사 짓는 됐습니까? 속여서 팔아먹지 말라는 건데 대법원에서 판결 났습니다. 법원 판례는 아직까지는 이건 강행 규정이라 어떤 경우에도 위반하지 말라. 설사 구청에 냈는데 이거 팔아먹으려고 별별 장난을 낮춥니다. 용적률 장난칩니다. 이거 사가는 조건으로 용적률 20% 올려줄게. 근데 이런 경우에도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법률을 안 지킨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국가기관은 돈 뺏기는 바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제 바보도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서워서 뚫어 맞고 뺏기는 건데도 한데 국가기관을 뺏기지 마세요. 자료를 정확히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사와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성면 철거, 성면 감리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성면 조사 비용도 뭐 5억 얼마가 있습니다만은 참 제일 많이 모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성면 철거 비용 같은 것들인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더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조합의 심각성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나요? 워낙 황당한 얘기라서 저놈이 혹시 사기꾼 같이 보이나요? 이렇게 떠들고다니고 이것 때문에 고소 안 당한 거 보면 사기꾼 아닌 것 같죠? 거짓말 했으면 저놈이 얼마나 생명이 오래 가겠어요? 그러나 철거부 이 선수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깡패라는데 안 그렇습니까? 또 국가기관을 대부분 막 욕해내는데 집 빌려주니까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여러분의 피해입니다. 모두. 저는 다행인 것은 여러분 조합원이 아닙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가 신길칠구에 가서는 답답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조합원을 만나자마자 오늘도 얻어지고 왔습니다만 여러분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재개발 조합원이 되셨나요? 그때는 이제 근데 임원들이 오셨어요. 앞쪽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멋지게 해치웠던 업무 이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끝 마무리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생에 그런 업을 쌓았다면 현생에서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내 생에는 조합 임원으로 환생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조합 임원만큼 조합장만큼 좋은 직업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공소득이 필요하면 배우자의 계약 산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막 불러드린 금액들이 지금 감각이 없으시죠? 여러분이 하도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지금. 10억, 20억 이런 건 돈도 안 해. 그죠?
뭔 뺑기고 그렇게 쓰시오 그래.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모르길래.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말씀 나가죠. 눈 뜨고 도둑 맞은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합은 사람들이 정부를 탓을 많이 합니다. 지구지정은 정부가 했지만 조합을 만든 것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감도장 혹시 뺏긴 적 있습니까 여기? 소소하게 조합사님 무효해버리 누가 강탈당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서로 다 찍었습니다. 자, 조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한 짓은 일종의 지구지정한 짓하고 팔아먹지 말아야 될 국공이 팔아쳐본 거 일부 보이기는 했지만 추정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고요. 계산상으로 무조건 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했고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추정적으로 보면 크게 계산해보면 안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수 12구역 조합 같은 경우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520억의 국공유지 부당하게 팔아먹은 거 찾아왔습니다. 소송하면 여러분이 이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조합의 주체가 돼야 그런 소송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이 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 정도로 사업비는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여러분한테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갈까요? 좀 대화를 좀 하실랍니까? 그럼 잠깐만 한 2, 3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질문하시고. 대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어리버리하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 뭐 준비한 거 없습니까? 아니 여기 설명회 준비하셨던 분들 뭐 이거 뭐 서류 뭐 어제 준비하는데 안 갖고 왔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어디 갔습니까 다들? 뭔가 어리버리합니다. 여러분의 아직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오라고 여기에 자리에 부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뭐 다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항상 설명을 하거나 말미에는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진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마다 현재 조합 임원이 이거 다 바꾼다고 하면 그 사람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모든 짓을 총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총회에서 한 거로 돼 있죠. 총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양심 있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이 찬성이나 찍었을까요? 반대나 찍었을까요? 내일 사업비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고 이 계약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의견했습니다. 누가요? OS가 했잖아요. 앞으로도 OS를 계속 믿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OS가 여러분한테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미 서울시내 조합의 몇 군데는 제가 정말 바꿨습니다. 심지어는 조합장 쪽에서 바꾸겠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조합의 임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저 사람과 친해져 버리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빚이 없는 사람은 가서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합의 임원의 임기가 내년 7월 5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랬더니 설명회를 하더라도 와서 자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버리면 그거 가지고 무책임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오신 분도 조직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끼리 몇 명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하니까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임시총회 예체 요구서를 이분들이 제가 만들어줬어요. 이걸 갖고 내일 오신 분들에게 일단에서 조합원 20% 이상이 총회 안건을 요구하되 두 번 다시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자 OS 못 쓰게 하고 정관 바꾸고 두 번째는 기존의 임원이 내년 7월에 연임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양심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빚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들어봐야 헛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당하면 속이나 편한데 알고 못 고치면 이제 속이 상해서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건 행운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칠 수 있다는 행운이죠. 우선 사업비가 뚝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례율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례율이 지난 관리처부터 몇 프로였나요? 98.52%네요. 다시 올려서. 그런데 종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860억입니다. 아니. 종전재산, 종전평가 총액 1,860억. 자, 여러분들요. 종전재산이 1,860억이랍니다. 자, 비례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시 환기시킵시다. 자, 총 수익금액, 종수입이죠. 빼기 사업비, 곱하기 종전자산 금액이잖아요. 종전평가액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1,860억입니다. 자, 그러면 국공유지 아까 217억이었죠? 그거 하나만 날려버립시다. 비례율 얼마 올라갑니까? 180억만 날려버려도 10%가 올라갑니다. 내 재산이 5억이었던 사람은 5천만 원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10%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아까 제가 지적해드린 사업비들을 조금만 만지고 손을 봐주면 360억, 40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고 꿈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비례율은 최소한 20% 올라가면 지금 98%에서 118%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야 뭐 자기만 하든지 말든지 하죠. 집만 부시고 빨리만 지으면 됩니까? 나의 꿈은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였나요? 그랬으면 지금 미분양 찾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문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만큼이나 모르고 있고 똑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자체가 저희 사무실 방문했던 사람들이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하나로 단체도 없고 뭣도 없고 얼레벌레 합니다.